못할 놈이 한이라. 그 다음에 볼게요. 못할 놈이 한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 번만 얘기합시다. 거기에 놈은 지금 뭘로 쓰이죠? 예전에는 사람 전체고 지금은 비하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의미의 축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전체에서 그 중에 콕 집어서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이거 또 사례 뭐 있죠? 니네 지금 책에 있는 거에서 어떤 게 축소지? 못할 놈이 한이라 해서 놈이랑 또 축소된 거. 응? 어리는, 자, 이거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어리는 원래 뜻이 뭐였죠? 어리석은. 지금은 나이가 적은. 그러니까 요거는 축소가 아니라 아예 바뀌어버린 거. 아예 바뀌어버린 거 또 있죠? 뭐 있지? 어여삐. 하다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여삐는 예전에는 불쌍하게, 지금은 예쁘게. 그래서 요것도 아예 바뀌어버린 거. 이동. 하다도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미리 이야기할게요. 못할 놈이 한이라에 현대어 풀이는 어떻게 되죠? 많은 이라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케이스에 속할까? 하다, 많다. 현대어 풀이로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갑시다. 하다가 많다로 된 거잖아. 하다가 많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동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지금 이거는 어떤 뜻으로 쓰이지? 이거는 진짜 지금도 하다야. 그러니까 많다의 뜻이었는데 요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중세 때는 요 하다가 어떤 하다였지? 아래아가 들어간 하다가 지금의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써야 안 써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소멸이에요. 얘가 소멸하면서 여기 있던 뜻이 얘한테 간 거야. 그리고 많다는 여전히 다른 걸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요 뜻인데 요걸로 갔으니까 이동이고, 얘는 사라진 거고. 근데 니네가 왜 헷갈리냐면요, 요거 발음은 하다야. 요 발음은 뭘까요? 이 발음이에요. 꺾인 거야. 이거는 어하고 아 사이의 발음인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 발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표기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는 요거 똑같이 발음을 하니까 니네가 발음상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얘는 바뀐 거고 얘는 사라진 거고. 이따가 이거 학습 활동할 때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한 것좀 칠게요. 보자. 그럼 다 했죠? 축소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했었지? 축소. 얼굴. 얼굴은 원래 몸 전체. 지금은 정말로 얼굴만. 확장. 예를 들면 세수. 세수는 원래 손을 씻다. 지금은 얼굴 전체를 씻다. 그래서 니네 공부하다 보면 요거랑 요거를 같이 보잖아? 그럼 되게 헷갈립니다. 뭔가 비슷한데 완전 경향이 다르잖아? 그냥 참고로 알아둘게요. 못할 놈이 한이라.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가노니 같은 건 니네 몰라도 돼요. 좀 복잡합니다. 알면 좋은데 굳이 니네한테 그거를 시킬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맹가노니는 니네 뜻만 봐. 아, 만들었으니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할게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윙이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것 중에 이거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짜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웃긴데 기억해봐.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의 글자 체계를 만드실 때 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걸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 표기 어떻게 하죠? 자죠. 근데 이게 앞에 요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 발음은 어떻게 돼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하죠. 실제 발음은 짜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또 뭐가 웃겨요? 얘는 칸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님께서도 뭔가 기준을 정하실 때 주로 소리 나는 대로 정하신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뜻 있거든요. 거기도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한자를 표기할 때는 초, 중, 종을 꼭 채우라고 말씀을 또 하셨다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중세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이거는 소리가 나는 거. 명칭을 뭐라고 하죠? 옛 이응이라고 한다는 거 복습 겸해서 이야기합시다. 네, 이를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중요한 거는요, 스물이에요. 볼게요. 뭘 보라 그랬냐면, 분명히 니네도 현대어플을 줄 거야, 시험 때. 어떤 시험이든 간에 웬만하면 줘요. 니네 다음 주에 있는 수행평가 때는 안 주지만 그거는 현대어플을 쓰는 게 시험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가 비교를 해봐요. 다 똑같고요, 얘만 달라요. 그럴싸한 말로 여기에 들어간 의문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평순모음이고 얘가 원순모음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어디 갔지? 파란색 쓰지 않았냐? 안 썼나?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왜 나타났을까? 이게 왜 나타났을까? 쉽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봐. 니네한테 복잡한 걸 묻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발음하기 편하라고 해요. 그럼 왜 편하죠? 그걸 니네가 생각해 보면 돼. 봐봐. 니네 이거 발음을 하려면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해봐. 마스크 안쪽에 놓고 그냥 해봐요. 해봐요. 주로? 대체로? 최대한 넓혀야 돼요. 그래야 발음 소리가 나잖아. 우는요. 좀 과하게 그렸지만 요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얘가 중요해요. 미음은 발음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해봐. 하다가 떨어뜨려야 되잖아. 떨어뜨리는데 얇게 떨어뜨리면 요 발음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미음은요, 좀 넓게 퍼져요. 그러다 보니 요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입술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 만약에 을을 갈 거면 찢어져야 돼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음 발음 한 다음에 요 발음하면 살짝만 움직이면 돼요. 어느 게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 나타나는 거고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얘랑 또는 얘랑 얘가 나타나면 거의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마지막 줄에 봐봐요. 아니, 마지막 줄이 아니라 몇 번째 줄이냐? 삼았다 어디냐? 삼았다 어디냐? 여기서 봐야지. 삼았다, 서로 삼았다 어딨냐? 첫 줄 다시 봐봐. 첫 줄에 제일 오른쪽 쪽에 보면요, 서르 삼았디 아니할 때 있잖아. 서르를 봐봐요. 서르가 지금 뭐죠? 로잖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미음, 비읍, 피읍이 아니라 리을이 있는데요. 얘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이따가 학습 활동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나. 새로 28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스빈 이겨 날렸으면 편하게 할고자 따람이라 돼 있잖아요. 자, 한 3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편하게 하고 할 따라민이라 요거만 읽고 끝냅시다. 해설은 밑에 보세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여금이라고 하지만 뭐 뜻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발음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해는 해로 발음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대왕님이 그냥 아무거나 만들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요거 얘기했잖아. 다 발음 다를 거라고 추정한다고. 발음 어떻게 할까요? 차이가 존재할 거야. 자, 얘네들은요, 길게 하면 돼요. 그거 표시하는 거야. 길게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길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이어가 돼요. 혹시 만약에 니네가 옛날 자를 볼 기회가 생겼는데 요게 있으면 이것도 길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있고, 없어요 실제로는. 이게 있으면 하다고 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흐이다 뭐 이렇게 길게 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쓰지 않아요. 자, 요거 볼게요. 이게 지금은 현대어 풀이는 쉽게인데, 자, 요것도 우리 끊어적기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대로 갑시다. 똑같아요. 문제는 바로 얘예요. 이름 뭐죠? 잘 기억해. 순경음 비읍이에요. 부드러운 비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 하면 돼요. 우. 니네 약간 그 영어에서는 V 발음 비슷하게 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게 있느냐면 봐요. 이거 활용하면 쉽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가 붙으면 얘 활용 어떻게 해야 되죠? 쉽니가 아니라 쉬 운이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돕다가 있잖아요. 돕고 니가 결합하면 돕니가 아니라 도운이죠. 그러면 쉽다나 돕다나 왜 갑자기 이게 나타나요? 쓸데없이.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 그냥 비읍이 아니라 순경은 비읍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내려오면서 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경어 비읍이 뒤에 모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오나 우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볼까? 알아두면 좋아요. 혹은 여기 있잖아요. 발음 어떻게 되죠? 암것이라고 하지 않지. 표기를 뭐라고 하죠? 암컷이라고 그러고 수컷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요게 됐지? 없잖아. 암것이잖아. 수것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얘가 키읔이 됐죠? 니네 1학기 때 배운 음원 변동을 떠올려봐. 거센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히읗이요. 갑자기 왜 나와요? 어디 갔지? 어디 갔다 나오지? 이게 흔적인데, 옛날 우리가 쓰던 단어 중에는요, 얘는 히읗이 숨어 있어. 정말 숨어 있는 거야. 혼자 쓸 때 안 나타나지만 뒤에 뭐가 결합되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암컷이에요. 비슷한 케이스야. 사라졌는데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 지금도 사라졌는데 툭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기회 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씀에하고 본문 넘어갑시다. 이거 현대국어로는 씀에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또 끊어졌게 해볼게요. 그럼 똑같은 거 지워. 얘가 얘야. 이거 형태소 분석을 하면 스 더하기 미음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 씀에 숨.
물어볼까? 1. 1번, 2번. 둘 다 장단이 있어요. 1번으로 가면 이게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2번으로 가면 얘가 똑같은 거예요. 1번일까, 2번일까? 원래 뭐였을까? 지금 우리가 쓰다가 중세 때는 쓰다였을까, 쓰다였을까? 뭐였을까? 1일까, 2일까? 내려 맞춰봐요. 언어는요, 바뀌는데 심각하게 바꾸고자 하지는 않아요. 1번, 2번.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이에요. 그대로 가요. 중세 때는 음도 있고요, 오음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네 막 헷갈리다 보면 요거랑 아까 이야기했던 원순모음어랑 헷갈립니다. 얘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얘는 뒤에 붙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것만 이해합시다. 내용은 그래. 밑에 있는 거 각자 보세요. 현대어 풀이 잘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면요. 385쪽 볼게요. 자, 385쪽의 학습활동 겸해서 복습 다시 한번 합시다. 1번. 다음을 보고 현대국어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찾아보자. 뒹기게 뒹기게에서 그때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거는 뭐가 있죠? 뒹기게 잘 보면 뭐가 있지? 거기 뒷 밑에 예디응 써 있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잘 눈에 안 띄어. 이거는 여러분들 활자라서 프린트 된 거라서 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엔 예디형이 있고 지금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쓰지 않는 자음이 뭐죠? 이름이 뭐지? 히읗은 히읗인데 여린 히읗이에요. 그러면 왜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힌트 줄게요. 발음 한번 해봐요. 니네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어떻게 발음하지? 얘가 빼를 읽어야 돼요. 홀빼 이셔도야. 니네 외국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읽을 거죠? 홀베 이셔도가 발음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요거에 맞는 발음은 된소리예요. 자, 이 기능 뭐예요? 발음 기호입니다. 무슨 발음 기호예요? 된소리 내는 발음 기호로 속하면 되겠다. 비슷한 얘기 기억날 거야. 요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점이 뭐였죠? 이름이? 방점이었잖아요. 방점을 쓴 목적이 뭐였지? 이것도 발음 기호죠. 여기 있는 이 여린 히읗도 발음 기호입니다. 홀베 이셔도 이렇게 발음할 거 안 되니까 넣어서 무조건 홀베 이셔도로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게 목적이야. 근데 잠깐 니네 384쪽을 펴볼게요. 384쪽을 펴보면 384쪽의 오른쪽 그림을 봐. 오른쪽 그림에 제일 밑에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잘 보세요. 거기 음자가 그냥 이응이 아니죠? 뭐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일 밑에 여린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린 히읗은 받침으로 쓰이기도 하고 머리로 쓰이기도 해요. 받침으로 쓰일 때는 된소리 발음 기호인데 초성어로 쓰일 때는요. 정말로 약하게 히읗 발음을 해주면 되긴 되지만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그 구분이 잘 안 돼서 나중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귀찮으니까 사라지는 거지. 쓰지 않죠? 그런 것도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나라샤에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래아가 사라진 거 보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방점, 성조를 표시하는 거. 길게 가는 거에 대한 발음 기호다. 그러니까 낮게 하는 거냐 높게 하는 거냐 낮게 시작해 높게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발음 기호다라고 됐고요. 3번에 1번도 다 아까 했죠. 어린 놈이 어엿비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에 있는 거는 자, 괄호 2번은 저거 찾아주면 돼요. 하다. 요거 찾는 겁니다. 이게 괄호 2번.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다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죠.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바꾸어 보고 표기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도록 하자. 끊어 적기, 이어 적기인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처음에는 이어 적었고 왜 지금은 끊어 적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오른쪽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냥 비교만 해주면 돼. 차이가 생긴 겁니다. 딩긱에는 중국 과고요. 니르고조 홀빼는 바가 있어도요. 그래서 이거는 주격조사가 생긴 건데 이거는 용비어천가 얘기할 때 다시 할 거야.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뿌리도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6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히 문법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거기에 담겨있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 펴디는 지금 뭐라고 발음하죠? 펴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스물 나왔죠? 스물은 뭐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지만 스물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니르고자. 현대어에서는 이르고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따라와. 펴디가 펴지로 발음되는 거를 현대국어에서 뭐라 그러지? 의문 현상을 니네 1학기 때 배웠을 거야. 200 몇 쪽에서 배웠잖아요. 요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순 모음어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죠? 차이는 요거잖아. 요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둘로 나눠봐요. 하나가 좀 튈 거야. 뭐가 튀지? 하나가 좀 튈 거예요. 야, 니네 꼭 원순 모음어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 근데 니네 특이하게 이거 누가 얘기했지 지금? 남학생 목소리나 들렸는데? 왜 두음 법칙이 튀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 얘가 튀죠? 얘 혼자 뭐예요? 법칙이에요. 얘는 뭐지? 화야. 화란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외음화나 원순모음화는 진행된 거예요. 싫어도 그렇게 된 거야. 얘는 우리가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편한 발음이라고. 편한 발음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된 거야. 얘는요. 하면 편하긴 한데 훨씬까지는 아니고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뒤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의미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에 크게 헷갈리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얘는 첫 머리 자체가 달라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원래 리잖아요. 원래 리. 그러니까 원래 거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거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쓰죠? 우리는 좀 더 편한 걸 추구하는 거고 북한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는 도대체 국외음화를 하는 게 왜 편할까? 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발음 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국외음화 할 때 이 모음 들어가거든요. 반모음이나. 이거 발음 날 때 혀의 위치는 대략 요 정도 돼요. 이 할 때 그래, 혀가. 근데 D를 하게 되면 혀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이게 한 1mm면 돼도 되게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랑 느낌 비슷한데 덜 멀리 가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지읒이에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여기가 뭐죠? 여기가 입천장이에요. 그게 바로 구개잖아. 구개 음으로 바뀌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원순보호만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둘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억지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근데 셋 다 공통점은 뭐예요? 발음의 편의를 위한 거. 그게 동그라미 5번의 핵심이야. 왜 바뀌었겠느냐? 그게 편하니까. 거기 스물 옆에 물은도 있죠? 이거 지금 뭘로 바뀌어요? 똑같아. 이게 더 편해서 그래. 편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7번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때마다 편한 걸 추구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아니래도 자주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학습활동이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 용비어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용비어천가 펴보세요. 오늘 용비어천가 맛보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아마 시험 범위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 정도면. 제목부터 가요. 용비어천가의 뜻이 뭘까? 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용은 용이에요. 비는 날다겠죠? 가는 노래고요. 천은 당연히 하늘이겠지? 어는요? 어는. 근데 한자가 없는데요? 니네 한자 있지 않냐? 있지. 용비어천가에 한자 있죠. 어는 무슨 어일까? 어는 무슨 어일까? 뭐라고? 왕을 나타내는 거. 왕이 뭐 하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죠. 다스리다예요. 그래서 왕 거에는 웬만하면 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명, 왕께서 만드시면 어체. 그래서 뭐예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왕의 똥을 뭐라 그러죠? 매화. 근데 원칙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약간은 미화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용비어천가 뜻이 뭐예요? 그래서 용이 날면서 하늘을 다스리는 노래. 그럼 여기서 하늘은 어디냐? 이게 조선이지 뭐. 그럼 용은 누구예요? 왕이야. 그런데 니네 잠깐만 거기 385쪽에 첫 줄 봐봐. 2쪽에 첫 줄을 봐봐. 해동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육룡입니다. 용이 몇 마리예요? 6마리예요. 그럼 왕이 6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용비어천가는 누가 지었죠? 세종대왕님께서 지으신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선 건국을 누가 하셨지? 태종. 그 다음은 정종. 그 다음은 태종. 그 다음이 세종이잖아. 근데 자기를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해봤자 3명이야. 근데 용비어천가에 보면 정종 얘기는 안 나와요. 자기 아빠만 얘기하는 거야. 4명이 없잖아요. 4명이 누구죠? 혹시 알아요? 더 위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한참 위에 할아버지, 다 이런 식으로 왕으로 삼아요. 추존해나가고 하는데, 그럼 니네가 생각할 게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때부터 조선인데 이분들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왕으로 만들죠? 왜 만들어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뿌리가 더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의 근본적인 목표는요, 자기네 나라의 정당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는 고작해야 30년이야 이거랑 우리의 뿌리는 150년이야 라고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예요?
해동 육룡이 나시여서 하늘을 날면서 조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용비어천가의 목적은요, 정당성 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세종대왕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더 오래 갈 거야. 근데 그 다음 왕부터 좀 불안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야,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권계라고 해요. 충고, 조언, 니네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니네 책에 있는 1장은요, 인트로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2장부터 124장은 요 분들의 업적이에요. 그래야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125장이 뭐예요? 그게 바로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니네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재미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미없고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데, 니네 책에 있는 2장은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왜냐? 문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냅시다. 용비어천가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왕에 대한 권계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 누가 지었다고요? 왜 지었다고요? 테스트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 잘 될까? 그래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훈민정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게 3장부터 보면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2장에는 니네 책에 2장 있잖아.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일부러 살려본 겁니다. 다 참고로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